새벽 안개가 걷히는 전라남도 강진의 들판입니다. 이곳에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해온 특별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모시입니다.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모시옷의 재료로 유명하지만 모시는 또 다른 놀라운 쓰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알아볼 모신잎떡의 주인공입니다. 연두색 빛깔이 곱고 부드러운 떡 한 조각. 입에 넣으면 은은한 풀내음과 함께 쫄깃한 식감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통 음식 모신잎떡입니다. 오늘은 모신잎떡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6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이 시간이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모신잎떡은 모시의 어린 잎을 삶아서 찌은 다음 맵쌀가루와 섞어 만든 우리나라 전통 떡입니다. 주로 전라남도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 먹었지만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시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자라온 식물입니다. 줄기는 옷을 만드는 섬유로 쓰고 잎은 음식 재료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모시 잎에는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옛 어른들은 여름철 더위를 이기는 보양식으로 여겼습니다. 모신잎떡의 가장 큰 특징은 아름다운 연두색입니다. 인공 색소를 전혀 쓰지 않고도 이렇게 예쁜 색깔이 나오는 것은 모시 잎이 가진 천연 엽록소 때문입니다. 또한 모시 잎 특유의 향긋한 냄새가 떡에 그대로 스며들어 다른 떡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전라남도 강진에서 70년을 살아오신 김순자 할머니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여름만 되면 어머니가 모시집떡을 해주셨어. 그때는 지금처럼 간식이 많지 않았으니까 모시집떡이 나오면 정말 기뻤지. 모시밭에 가서 어린 잎만 골라서 따오는 것부터가 일이었어. 너무 늙은 잎은 쓰고 너무 어린 잎은 양이 적으니까 딱 좋은 것만 골라야 했지. 김 할머니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모시 잎을 따러 다니던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주십니다. 모시 잎을 따고 나면 끓는 물에 삶아야 해. 너무 오래 삶으면 색깔이 탁해지고 너무 짧게 삶으면 떡이 거칠어져. 그 시간을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 우리 어머니는 물 색깔만 봐도 언제 건져내야 할지 딱 아셨어. 모시 잎을 삶은 후에는 절구에 넣고 곱게 찧어야 합니다. 이때도 너무 많이 찧으면 끈기가 없어지고 너무 적게 찧으면 거친 식감이 남습니다. 그리고 맵쌀가루와 섞을 때도 물의 양이 중요해. 물이 너무 많으면 떡이 질어지고 너무 적으면 부서져. 손으로 만져가면서 딱 좋은 정도를 찾아야 해. 이런 것들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랫동안 해보면서 몸으로 익혀야 하는 거지. 모시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었을까요? 모시는 우리나라 고유의 식물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전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백제 지역인 지금의 전라도에서 많이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모시에 대한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모시로 만든 옷감을 중국에 보내는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모시 잎을 음식으로 먹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정확한 시기는 알기 어렵지만 조선시대 음식 관련 책인 음식디미방이나 증보살림경제 같은 책에 모시 잎을 이용한 음식 만드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모시를 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잎도 함께 활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신잎떡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전라남도 강진이 가장 유명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각각의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강진의 모신잎떡은 모시 잎의 비율이 높아서 색깔이 진하고 향이 강합니다. 반면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모시 잎보다 쌀의 비율을 높여서 부드러운 식감을 중시합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모신잎떡에 팥소를 넣어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징입니다. 각 지역마다 모씨를 기르는 방법도 조금씩 달랐고 그에 따라 잎의 맛도 달랐어요. 우리 강진 모씨는 잎이 부드럽고 향이 좋기로 유명했거든요. 강진에서 40년간 모신 잎떡을 만들어 온 박영희 씨의 말입니다. 또한 만드는 시기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집니다. 봄에 나는 어린 모씨 잎으로 만든 떡은 향이 부드럽고 여름철 자란 잎으로 만든 떡은 진한 맛이 납니다. 예전에는 계절마다 다른 맛의 모신 잎떡을 먹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냉동 보관 기술이 발달해서 1년 내내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지만 그래도 제철에 만든 떡이 가장 맛있어요. 이제 실제로 모신 잎떡을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강진에서 30년간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정희 사장님의 노하우를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모신 잎떡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모씨 잎을 고르는 일입니다. 너무 늙은 잎은 질기고 쓴맛이 나며 너무 어린 잎은 양이 적습니다. 손바닥 크기 정도 되면서 연한 초록색을 띠는 잎이 가장 적당합니다. 재료의 기본 비율은 모씨 잎 1kg에 맵쌀가루 3kg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모씨 잎의 상태와 원하는 맛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씨 잎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 끓는 물에 넣습니다. 물이 다시 끓기 시작하면 약 3분 정도 더 삶아줍니다. 이때 소금을 조금 넣으면 색깔이 더 곱게 나옵니다. 삶은 모씨 잎은 찬물에 헹구어 쓴맛을 없앱니다. 그 다음 물기를 꼭 짜고 절구나 믹서기로 곱게 갈아줍니다. 예전에는 절구로 찧었지만 지금은 믹서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절구로 찧은 것이 식감이 더 좋습니다. 너무 곱게 갈면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 적당히 갈아야 합니다. 갈아놓은 모씨 잎과 맵쌀가루를 섞을 때는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합니다. 물의 온도와 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쌀가루가 익어버리고 너무 차가우면 반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약간 뜨거운 정도가 좋으며 물을 한 번에 많이 부으면 안 되고 조금씩 부어가면서 반죽해야 합니다. 반죽이 완성되면 찜기에 넣고 쪄냅니다. 김이 오르기 시작한 후 약 20분 정도 쪄주면 됩니다. 쪄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쪄도 안 되고 덜 쪄도 안 됩니다. 찜기 뚜껑을 열어봤을 때 떡 표면이 투명하게 보이면 완성된 것입니다. 뜨거울 때 바로 떼어내면 부서지기 쉬우므로 조금 식힌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이때 칼에 물을 묻히면서 자르면 깔끔하게 잘라집니다. 간 만든 모신 잎떡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꿀이나 설탕을 찍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또한 팥소나 꿀소를 넣어서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모신 잎떡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거나 구워서 먹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을 많이 시도합니다. 구운 모신 잎떡에 버터를 발라 먹으면 고소한 맛이 정말 좋습니다. 전통 방식도 좋지만 새로운 시도도 재미있는 변화입니다. 모신 잎떡을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되 하루 이틀 안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두면 딱딱해지므로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서 먹으면 부드러워집니다. 모씨 잎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모씨 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엽산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아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모씨 잎의 엽록소는 혈액 정화와 해독 작용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철분과 칼슘 함량도 높아서 빈혈 예방과 뼈 건강에 좋습니다. 옛 어른들이 여름철에 모신 잎떡을 즐겨 드신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몸에 쌓인 열을 내리고 원기를 회복하는 데 모씨 잎이 도움을 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씨 잎에는 약간의 쓴맛을 내는 성분도 있어서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영양학 관점에서 본 모신 입덕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공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천연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요즘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더욱 소중합니다. 둘째, 글루텐이 없어서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쌀로 만든 떡이므로 소화도 잘 됩니다. 셋째,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주므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습니다. 모시 잎의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다만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떡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모신 잎떡을 응용한 다양한 건강식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시 잎분말을 넣은 빵이나 과자, 음료수 등이 그것입니다. 전통 음식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시 잎의 효능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 모신 잎떡 만들기를 배우려는 젊은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강진에서 떡 만들기를 배우고 있는 이수진 씨 같은 경우를 보면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우리 전통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모신 잎떡은 색깔도 예쁘고 몸에도 좋아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전통 방법을 제대로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전통 방법을 그대로 지키면서도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크기를 작게 만들어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하거나 다양한 소를 넣어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전통의 맛은 그대로 지키되 포장이나 보관 방법은 현대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주문할 수 있게 하고 냉동 포장 기술을 이용해서 전국 어디든 배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신 잎떡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모신 잎떡도 해외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천연 재료로만 만든다는 점과 아름다운 색깔이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신 잎떡도 그중 하나입니다. 특히 건강을 중시하는 서구 사람들에게는 글루텐 프리 식품이라는 점이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위생과 품질 관리 그리고 대량 생산 시설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소규모로만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중에 떡만큼 아름다운 것도 드뭅니다. 모신 잎떡의 연두색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00년 넘게 우리와 함께 해온 모시와 모신 잎떡.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이 소중한 음식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모신 잎떡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전라남도 강진의 모시밭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모시 잎들. 그 잎들이 만들어낸 연두색 떡 한 조각에는 우리 조상들의 사랑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모신 잎떡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모신 잎떡 추억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우리 전통 음식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모신 잎떡, 그 따뜻한 이름처럼 우리 마음도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